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너진다기보다는 오늘은 수급이 좀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어요. 명절 앞두고, 오늘 팔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 돈이 묶이지 않습니까? 이제 연휴도 긴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면 해외 증시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수급이 항상 꼬여요. 이 연휴 앞두고 항상 이 거래일 기준으로 3거래일 전에는 항상 이렇게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매도를 한 주체는 외국인이었고요.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면서 양시장이 그냥 무너졌고, 외국인이 이렇게 시장을 팔 때, 시장을 판다는 게 뭐죠? 시장을 판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부르는 시총 순위대로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ETF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수에 맞춰서 그 시가총액 비중대로 그대로 매도가 자동으로 걸리는 그런 매매를 하는 건데, 자금을 그냥 확보하는,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고요. 이럴 때는 그냥 같이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냥 같이 비중을 줄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가 0.4%, 0.5% 정도 빠졌죠. 2,5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코스피가 2,500이 뭐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과 그들이 던져놓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가격대에서의 매물들을 소화해주는 그런 자금이 좀 부딪혔는데,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매도세가 더 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500포인트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밀렸고, 코스닥도 850포인트에서 그냥 밀려 내려왔어요. 800포인트를 향해 지금 오고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내일 우리 증시에 자금이 들어올까?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 연휴가 지나기 전에, 연휴가 다가오는 상황을 감안하면 10월 3일까지는 어쨌든 자금이 묶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지금 외국인들의 그 시선에서 볼 때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 연휴 끝날 때까지는. 뭐 연휴가 지나가도 10월 4, 5, 6일이 오더라도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도 많이 쌓여 있고요. 오늘 어떤 특정 업종, 특정 무슨 뭐 종목이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묻지마 매도를 하는 그런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제 반도체가 잘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 갔죠.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좀 좋았어요. 저도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오늘 사실은 반도체 한 종목을 빼고 다 버렸다가 다 매도했다가, 매도를 오늘 뭐 매도한 물량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비중을 계속 줄여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다가 포스코홀딩스를 장 막판에 조금 샀는데, 일단은 61선이라는 기준선이 눈앞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 61선을 하락을 했지만 61선 위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 처음엔 61선은 지지를 받을 거라는 생각, 지금은 61선을 회복할 거라는 생각, 그리고 분기 배당을 오늘까지 들고 있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오늘 뭐 거의 종가 부근에서 샀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분기 배당을 받고 그걸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제 매수를 했어요. 이제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배당주들을 조금 사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까지 사면은 3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기 배당주를 사볼까 했는데 이렇게 묻지마 매도를 하는 그런 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쉬는 게 맞는데 다만 그냥 이런 날에 거의 막판까지 다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 몇 종목을 분기 배당을 좀 받아볼까? 그러면 이제 잊고 있다가 배당 나오면은 굉장히 꽁돈처럼 느껴지고 그 돈으로 뭐 주식도 사고 또 뭐 지인들 뭐 선물도 사고 이러면서 뭐 밥도 사 먹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사고 싶었던 것도 좀 뭐 살 수도 있고 이게 공짜 같은 그런 느낌의 자금이기 때문에 그냥 얼레벌레 이렇게 좀 시장이 어지러울 때 조금 사봤어요. 그리고는 반도체 종목 말고는 거의 다 갖고 있던 종목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반도체 말고 분기 배당주도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팔았어요. 그 종목을 팔았던 이유는 여러 종목을 갖고 있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아예 다 버리고 그냥 연휴를 맞이할까 생각도 했었고요. 뭐 내일 분위기 봐서는 또 오늘 매수했던 종목이나 원래 갖고 있던 종목도 다 팔 수도 있고 비중을 더 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뭐 8% 9%씩 빠지는 이런 종목을 그냥 들고 가는 거는 제가 누누이 정말 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더 입이 아플 지경인데요. 그냥 들고 간다?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정말 이상한 투자 방식입니다. 오늘 8% 9%가 빠지고 어제 빠지고 최근에 한 뭐 20% 30%씩 빠지는데 이걸 그냥 두드려 맞고 그냥 간다? 어떻게든지 그 손실을 덜 입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가져가고 가져가다 보니까 계속 빠진다? 그래서 그냥 묶여 있다? 물리고 이런 게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이게 에코프로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장세가 원체 좋지 않고 오늘도 중국에서 부동산 이슈 또 하나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아요. 미국의 그 셧다운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채무가 굉장히 경단위로 늘어났다고 이제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공화당이 동의 안 해주면은 지금 예산을 수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합의를 하긴 해요. 민주당이 이제 다른 부분에서 뭔가 양보를 하겠죠. 그런 이제 미국 국내 어떤 국가 채무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또 국제유가가 지금 오늘 그 뭐 150불까지 갈 거라는 뭐 JP 모건 얘기가 오늘 기사로 나와서 이따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90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90달러를 돌파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오늘 돌파한 게 아니라 이제 지난 금요일 마지막 거래에서 그렇게 됐는데 증시를 짓누르는 요인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36원대까지 오늘은 약간 빠졌지만 상당히 많이 이제 1,400원 코앞까지 이제 어느새 많이 올라왔고요.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어느새 100달러 코앞까지 갔죠. 그다음에 미국 국내 이슈 있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그 대통령 이제 중간 선거에서 뭐 트럼프가 많이 앞선다는 그런 어젠가 오늘인가 그 보도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8%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제 보도도 나왔고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변수가 굉장히 많고 적어도 그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질지를 적어도 종목별로 또는 뭐 지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아니면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이런 지수 차트도 보면서 어디까지 빠질지를 대충 알고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밀릴 때까지는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현금을 들고. 그런 다음에 고개를 좀 든다. 그러면 한 10%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홀딩스를 한 1,000주를 매수하겠다. 그러면은 100주, 뭐 100주를 매수하겠다. 그러면 한 10주만 사보는 거예요. 사보고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눌리네. 분봉 깨지네. 그러면 한 반 정도 덜어놨다가 또 지켜보고 있다가 또 쳐들어. 그러면 10% 늘리고 또 한 10% 늘리고 주요 그 아까 눌렸던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 나오면 또 한 20% 늘리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할 때 비중을 계속 늘려가면서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누릴 그런 채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락할 때가 문제인데, 하락할 때 뭐 저는 이제 마이너스 3%로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하루에도 매도를 많이 합니다. 뭐 손절을 할 때도 있고요, 익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3%에서 뭐 어떤 때는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잡아놓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종목별로 기준선을 뭐 지지 라인을 하향 돌파한다든가 그냥 막 빠지면 그냥 파는 거죠. 그래서 뭐 3분봉상으로 본다든가 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손실을 덜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막 가만히 놔두면은 그거는 하락장에서 놔두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돈을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이상한 투자 방식이라는 거고, 상승장에서는 놔두는 게 어렵죠. 자꾸 팔고 싶어지는 수익이 자꾸 나니까. 근데 하락장에서는 내 돈이 까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막아야 된다. 지금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는 장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제 상승으로 완전히 뭐 상승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야죠. 뭔가 사는 행위를 해야만. 그러니까 오늘 제가 했던 것처럼 그냥 빠지다가 마지막 부분쯤에서 조금 사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 잘 갈 수 있으니까. 또 내일 더 빠지면 아니, 내 생각이 틀렸네. 내일도 못 가네. 비중 더 줄였다가 다시 또 장 막판에 한번 사봤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가 좋네 하면은 이제 좀 늘려가고 이러는 건데, 이렇게 이제 종목별로 이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종목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그 업종별로 또 아니면은 특정 어떤 핫 이슈가 나온 종목에 그 해당 업종별로 이렇게 어떤 날 잘 가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저점에서 과매도 종목들을 매수해서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이 뭐 모멘텀이 새로 막 툭툭 터져 나와가지고 잘 가는 종목, 아니면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한번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뭐 보조지표들 보면서 매수 신호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한 10에서 한 20% 정도씩 매수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런 장에서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락장이 뚜렷하면 그때는 그냥 오히려 그냥 다 놓고 쉬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굳이 무리해서 뭐 하루에 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버리느니 그냥 쉬는 것도 괜찮죠. 물론 오늘 올랐다가 내일 내렸다가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해야 되지만, 하락장에서 또 오늘처럼 뭐 크게 하락을 하는데,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냥 들고 있는 그건 너무 무모하고 너무 이상한 투자 방식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 갈지 못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2%로 시작해서 장중에 마이너스 3.5가 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내려가면,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면 아까 올라갔으니까 좀 올라가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장중에 뭐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하면 다시 반등해서 상한가를 가더라도 마이너스 3%보다 더 빠지면 하락하면 무조건 팔겠어. 또는 매수가보다 3% 정도 내려가면 난 손절하겠어. 나의 손절 라인은 그 어떤 종목이더라도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야. 이런 식으로 아주 칼같이 나만의 원칙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죠. 그래야만 뭐 장중에 진짜 하한가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3% 이상 깨지지 않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놔야죠. 뭐 그게 좀 상승장에서는 마이너스 한 5%까지 늘려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승장에서는. 근데 하락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손절 라인을 잘 잡아놓는 것, 주식 투자에서 뭐 제1의 원칙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뭐 물론 손절 라인 잡아놓는 거 중요하지만요. 특히 하락장에서 약세인 장에서는 손절 라인 잡아놓지 않고 덤벼들었다가는 뭐 투자금 잃기 일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초보 투자자든 뭐 중수 이상의 투자자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거는 진짜 오늘도 만약에 좀 많이 깨진 그런 투자자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좀 한번 그 바둑에서 복귀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다시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투자 방식이 어떻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223종목 올랐고요. 664종목이 빠졌습니다. 뭐 3배 차이가 났네요. 그죠? 0.49%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100이 0.1%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스닥은 303종목 올랐고 1236종목 빠졌습니다. 4배 넘게 하락했어요. 2.12% 하락을 했고 코스닥 150 비슷하게 빠졌네요. 폭락이죠, 폭락. 그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셌고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연기금이 같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량을 금융투자가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금투가 오늘 좀 증시 코스피의 그 지수 하락을 막는 어떤 그런 파수꾼 역할 같은 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선물 지수가 약간 빠지고 있는데 나스닥이 상승 반전을 아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아직 개장까지는 한 1시간 2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따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9% 상승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반도체들이 조금 흐름이 나왔고요. 뭐 2차 전지는 완전히 폭락 수준이었죠. 원달러 환율을 0.02% 하락, 1336원 50전 기록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0.45% 올라서 90달러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 연준 의원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금리 급등 등 해외 증시의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2차 전지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2,500포인트를 깼습니다. 코스닥은 나스닥 지수 하락 등 영향으로 시총 상위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났네요. 코스닥은 긴 휴장을 앞둔 관망 장세 속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락으로 낙폭이 확대됐다, 이런 제목이 달렸고요. 고금리 지속 그리고 셧다운 우려로 인한 미국 증시 약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연휴를 앞두고 숨고르기 이어가는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락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물이 나오면서 금용, 에코프로, 일반 전기전자,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 소재주들의 급락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한 반면 엔터 3사의 상승으로 오락문화 강세. 엔터 3사라고는 하지만 YG는 조금 빠졌고요. JYP가 좀 많이 올랐고요. SM은 그냥 뭐 올랐지만 뭐 크게 오른 수준은 아니었고, 하이브도 좀 오늘 좋았죠. YG가 지금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 때문에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올랐고요. 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자동차주들이 오늘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빠진 종목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6%대, 포스코 홀딩스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종가 부근에서는 이제 조금 여기서도 약간 더 빠질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도 괜찮은 자리. 이게 오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뭐 27,000원, 포스코 홀딩스 3만원 빠졌는데요.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 54만 원에 샀느냐, 56만 원, 7만 원대에 샀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달라지죠. 57만 원, 56만 원대에 샀다면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당연히 줄였어야 되고요. 오늘 장 중에서도 53만 원, 53만 9천 원, 54만 원 이렇게 사셨다면은 54만 원대 정도에만 사셨다 하더라도 조금 지켜봐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54만 원대에서 추가 마이너스 3% 하락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
왜냐면 많이 빠지고 나면 또 반등을 모색하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15%대 오른 거, YG엔터, JYP엔터가 7%대 오른 게 눈에 띄고, HPSP 3%대, 오늘 반도체들이 괜찮은 흐름이었거든요. 자, 반면에 에코프로 BM이 거의 9% 정도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가 8%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지만 좀 더 빠질 거라고 보고요.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세 종목은 어디까지 이제 하단이 어딜까, 어디까지 추가 하락할지를 이따가 차트에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운수장비 업종이 역시 제일 좋았습니다. 체시스 20%대, 태양금속과 우선주가 8%, 6%대 올랐고, 현대위아가 4%대 올랐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부분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빠진 업종, 철강금속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넥스틸과 포스코스틸리온이 마이너스 7%대, TCC 스틸과 동국제강이 마이너스 6%대 빠졌고요. 자, 제일 좋았던 업종은 오락문화, 코스닥에서 오락문화 업종이 제일 좋았습니다. JYP엔터가 7%대, 스튜디오 드래곤 3%대, SM 1.3% 올랐고요. 금융업종이 제일 안 좋았죠. 아무래도 에코프로 때문에 그랬고, 일반 전기전자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경보제약 2.29% 오른 게 제일 좋았을 만큼 약했고요. 셀트리온 보합이 오늘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었던 겁니다. 자, 하락 종목은 동성제약이 거의 마이너스 7% 정도 빠졌고, 일동홀딩스와 파미셀이 마이너스 5%대 빠졌고요. 코스닥 제약 종목은 올리페스가 10%대, 젠큐릭스와 조화제약이 5%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애니젠과 SCM 생명과학이 나란히 마이너스 23%대, 2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2,111억 원이 늘었죠. 공매도가 늘었다는 건 뭐죠? 더 빠질 거라는 겁니다. 더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거죠. 코스닥의 KMW, 바텍, 다원시스, 위메이드 4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네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알테오젠, JYP 엔터테인먼트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에너지솔루션, 오뚜기, 롯데지주, LG생활건강,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하나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카카오게임즈, 인선 ENT, 헬릭스미스 순이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신규 채권 발행을 하려다가 정부로부터 채권 발행 자격을 상실하면서 그렇다면 채권을 발행해야 채권을 담보로 현금을 받아들이면서 그걸로 뭐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빚도 갚고 뭐 할 텐데, 채권 발행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이제 헝다가 굉장히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헝다 중국에서 25%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중국의 부동산 이슈가 터져 나오는 순간 뭐 아시아 증시부터 뭐 줄줄이,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고요. 뭐 세계 뭐 다 마찬가지가 될 거고, 상당히 생각했던 것,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상상하든지 간에 그 이상의 폭락 사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JP모건이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하는 전망을 내놨고요. 지금 내년에 그 배럴당 90에서 110달러 정도, 25년에 100에서 120달러, 26년에 150달러 이렇게 계속 갈수록 올라갈 거라는 그런 예상을, 전망을 지금 내놨습니다. 증시에는 계속 안 좋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기 승용차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보조금 100만 원씩 늘렸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더 주는 그 혁신 기술이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 승용차에만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외국 차들에 비해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에 좀 더 혜택을 주는 우리나라만의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 또 최근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요, 지금 왜 빠지고 있을까? 2차 전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2차 전지가 빠지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과거에 진짜 뭐 20%뭐 이상, 막 3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보다가 지금 적자로 막 전환하는 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계속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또 재고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그 여러 가지로 눌리고 있는 거예요. 부담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100만 원 이번에 늘렸다고 하지만 특히 유럽에서 그 전기차 보조금을 줄였고 중국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좀 줄였죠. 그래서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갑자기 줄었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쭉쭉쭉 팔려줘야 배터리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잘 되는데 갑자기 이제 전기차 판매가 앞에 막히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리튬 수요가 더 필요로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돌고 있는 거죠. 잘 팔려야 재고 안 쌓이고 리튬을 계속 주문하면서 가격이 유지되고 비싸지고 이러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전방 산업이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고 리튬을 주문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계속 빠지는 거죠. 지금 3분의 1 이상으로 빠졌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악재가 많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제 리포트가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유진투자증권은 그 2차 전지에 그 지금 좀 뭐랄까 거품이 많이 있다는 리포트를 많이 내면서 이제 문매를 맞았었는데 오늘 나온 에코프로 BM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판가 하락을 반영해서 실적을 하향 조정하고 리튬 가격 안정화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제목을 달았죠.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반등이 당분간 어렵다. 또 재고가 늘고 중국, 유럽의 전기차 수요 증가폭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 때문에 중장기 마진율 상승이 제한될 거다. 그쵸? 공장 짓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투자 의견 리듀스 줄이자는 거예요. 목표가 20만 원, 지금 28만 원 가던 30만 원 가던 종목을 20만 원으로 그렇다면 목표가 20만 원이라는 건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한 30% 이상 빠져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 팔자 이런 뜻이고요. 현재의 주가 수준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과매수 영역이다 이런 분석을 달았고 아주 자세히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것도 오늘 주가 하락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전기차 배터리 이제 업계 산업계에 대한 이제 리포트도 같이 나왔습니다. 같은 분이 쓰신 건데요. 전기차 산업 포인트 보면은 중장기 전기차 성장은 유효하지만 속도는 낮아지는 구간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2차 전지 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재 시장 분위기가 맞아요.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해야 되고요. 지금 그 전기차 시장은 이런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분석을 또 뭐 구라를 치네 어쩌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뭔가 비관적인 그런 시각이 좀 늘고 있는 구간인가 보구나 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배당인데 분기 배당을 받으려면 이제 원래 9월 30일 지금
뭐 분기 3분기 배당주들은 그 중간 그러니까 분기 배당을 위해서 주주 명부를 폐쇄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바로 공시가 여러 개 나왔어요. 그래서 기준일이 30일로 정해졌습니다. 왜냐면 30일이 3분기 마지막일이니까 9월 30일까지 들고 있는 분들한테 3분기 배당금을 드릴게요. 이건데 지금 공교롭게도 28일부터 28일, 29, 30일 휴일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27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30일에 가장 가까운 날짜에 가지고 있게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주식은 오늘 사면 3일 뒤에 오늘로부터 오늘, 내일, 모레에 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7일로부터 3거래일 전 27, 26, 25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까지 다 종료된 지금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HD 현대가 분기 배당을 준다고 이제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삼성전자와 우선주, 현대차와 우선주들, SK텔레콤,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과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아이마켓코리아, 쌍용 C&E, K카, 한온시스템, 효성 ITX, 삼양옵틱스, SK리츠, 시젠, HD현대, 한샘 이렇게 25종목이 3분기 배당을 준다고 좀 공시를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얼마 배당금 예상 배당금이 뭐 KB금융 500원, 신한지주 400원, 뭐 삼성전자와 우선주가 361원 해서 뭐 SK텔레콤 830원, 포스코홀딩스 2,5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정돼 있는 거고, 배당 수익률 지금 현재 이제 그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3분기 배당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가 쌍용 C&E 1.93%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또 K카가 1.68, 아이마켓 코리아 1.67 퍼센테이지로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잘 한번 보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3분기 배당 지나가고 또 선선해지기 시작하면은 결산 배당 이슈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르면 10월부터 나오고요. 늦어도 11월부터는 결산 배당 얘기가 나옵니다. 자, 수급 볼까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44만 주 매수. 오늘 반도체들이 좋기도 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도 오늘 들어왔기도 했고, 또 6만 8천 원대가 또 싸다는 또 느낌도 있었고, 삼성전자와 더불어 금투가 100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일단 600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에코프로 BM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왔고요. 개인들이 거의 다 받았습니다. 금투 약간 샀지만 뭐 턱없이 모자랐고요. 거래량 125만 9천여 주.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뭐냐 하면요. 지금 26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지만 여기서도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가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 연기금도 매도 전환을 했고요. 금투 22,000주 산 거 빼고는 개인들이 물량을 거의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 한 달 동안 오늘 빼고 가장 많이 샀던 게 18만 8천 주 산 9월 15일이었는데 2배 산 거죠. 2배 개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6만 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따가 주가 어디까지 빠질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외국인이 8만 6천 주 매도, 역시 최근 한 달 동안 하루 매도량으로 가장 많이 던졌고요. 기관도 매도를 했는데 금투가 일단 조금 샀고 연기금이 뭐 조금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9만 6천 주를 매수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하루 매수량으로는 역시 개인 매수량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7만 7천 원이 빠졌고요. 거래량 65만 주가 나왔습니다. 뭐 아주 많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88만 원이라는 주가 수준이 이제 그 거래량이 약간 좀 줄면,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매도 물량이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도 개인들이 34만 주, 역시 최근 한 달 동안
하루 순매수량 제일 많았고요. 뭐 한 3배쯤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역시 매도를 뭐 주도했고, 기관도 오늘 매도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53만 9천 원까지 밀렸고요. 추가 하락 당연히 뭐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트리온, 개인이 5일 연속 매수, 외국인이 3일 연속 매도했지만 만 주밖에 안 팔았고요. 거래량 26만 주로 뚝 떨어졌죠. 거래량이 더 여기서 또 더 떨어지면 14만 원대에서 매물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등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외국인 기관이 사 모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고요. 61,700원에서 하락폭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많이 빠져도 6만 원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 외국인이 매수량을 크게 늘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250원이 올라서 38,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시간에는 일단 좀 크게 빠졌습니다. 시간에 볼까요? 삼성전자는 0.29% 200원이 빠진 69,200원, 에코프로 BM 0.96% 2,500원이 빠진 25만 9천원, 에코프로 0.45% 4,000원이 빠진 87만 6천원, 포스코홀딩스 0.37% 2,000원 빠진 53만 7천원, 셀트리온 0.07% 100원 빠진 13만 9,200원, 헬스케어 0.32% 200원 빠진 6만 1,500원, 위메이드 3.92% 1,500원이 빠진 3만 6,75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진 종목들만 있어서 다 빠졌나 싶으실 것 같아서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시간에 보시면 CS홀딩스 뭐 3,700원, 대한제강, 빙그레, 솔루스 첨단 소재 등등 해서 이렇게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 또 코스닥도 인수웨이브 시스템이 오늘 뭐 많이 기관이 막 던지고 이러면서 좀 그랬지만, 일단 시간외에서 2,100원이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SPG, 지금 로봇주들 보이죠? SB비테크 다 로봇주들. 그리고 루닛도 보이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또 내일 주가가 잘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봉 볼까요? 121선 밑으로 빠져서 금요일 날 반등이 살짝 이제 당일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121선 뚫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오늘 121선, 3일선, 5일선 다 뚫고 올라가서 결국 21선에 눌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600원 올렸지만요,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BM은 중요한 지지 라인을 26만 8천원대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까? 아래 매물대 23만 4천원, 23만 5천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23만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 23만원대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의 저점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매물대를 하나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매물대 바닥 지지는 23만 5천원 정도 되고요. 이게 현재 지금 속해 있는 매물대보다 더 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힘이 더 세다, 그런 뜻입니다. 23만 5천원 밑으로 잘 빠지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에코프로 아래쪽에 121선에 무슨 자석의 같은 극길이 만난 것처럼 향해 내려가다가 갑자기 멀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끌려 내려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121선, 회색선, 121선이 바닥 지지라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21선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보면 85만 3천원, 대략 85만 3천 한 몇백 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현재 88만 원에서 85만 한 3천 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뭐 85만 원대로 내려가고 나면은 아마,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이렇게 하락하는 그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121선은 잘 깨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는 물론이고요, 121선 깬 적이 없어요. 워낙에 세게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121선 깨고 내려가는 거는
이건 굉장히 시장에 안 좋은 겁니다. 일단 에코프로의 바닥은 121선 정도, 85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바로 이 초록색 60일선 때문에 60일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54만 7천 원이거든요. 60일선이. 60일선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60일선을 일단 깼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 지난주 초반 있었던 60일선 바닥 지지 라인이 52만 9천 원. 대략 53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53만 9천 원. 여기서 만 원 정도 추가 하락하고 나면은 그때는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걸 더 깨면 52만 9천 원보다 더 깨고 내려가면 그거는 급락을 할 수 있는 아래쪽에 121선 부근까지 뭐 40 한 6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제가 13만 9천 원 말씀을 드렸는데 13만 9,300원이에요. 그래서 13만 9,300원에서 오늘 더 안 빠졌죠. 더 깨기가 어려운 자리이긴 해요. 근데 이걸 더 깬다. 만약에 내일 더 빠진다 그러면 제가 표시해놓은 형광펜 표시에는 13만 3천 원대까지 바닥.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거의 13만 원대라는 건 거의 바닥이다. 그러면 사실 셀트리온은요. 지금까지 숱하게 한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 매도를 했어야 하는 타이밍이 아마 수백 번 있었을 것 같아요. 한 수십 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자리들을 팔지 못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매도를 하지 말고 지금은 견딜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여기서는 사실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할 타이밍을 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헬스케어 비슷한 지점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지난 7월에 있었던 저점 부근인 거죠. 그래서 7월에 있었던 저점 부근이, 6만 원이에요. 6만 원. 그러니까 지금 6만 1,700원에서 많이 빠져도 6만 원. 그리고 저는 추가로 거의 안 빠질 거라고 봅니다.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더 밀리면 6만 원대 초반으로 밀리면 이때는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안 밀릴 것 같아요. 위메이드 요 며칠 굉장히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도 15% 넘게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60일선 부근까지 밀렸죠. 시간에 빠졌죠. 그럼 다시 또 많이 하락할 가능성.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금요일 날 움직였던 그 주가 흐름 부근까지 다시 지금으로 따지면 한 2, 3천 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메이드가 오르락 내리락 최근에 테마주처럼 그렇게 아주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실지 이럴 때 좀 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고 이러면은 수익을 내기는 아주 괜찮은 그런 움직임인 건데, 하지만 또 아쉽기는 하죠.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결국 선물 지수를 봐야 되는데 보합권에서 일단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거는 다우존스 마이너스 1, S&P 500 0.5, 나스닥 1.25. 그러면 약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지금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40여 분 남았는데 크게 빠지고 있네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83, S&P 500이 마이너스 13.25, 나스닥이 마이너스 40, 한 5에서 46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요 캡처해 갖고 하나는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또 빠지고 있고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약세로 이어갈 가능성과 그 다음에 내일 우리 증시에 또 추가 하락이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약세 구간, 주가가 약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빠진다 그러면은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뭐가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 흐름이 깨진다 싶으면은 바로 매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